네, 반갑습니다. 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자,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분위기가 또 안 좋네요. 네, 아침 시점보다 더 내려서 끝났고요. 하락세로 계속 진행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선반영한 것이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이제 미국이 휴장이잖아요. 미국이 이제 연휴로 들어가는데, 이 상태에서 딱 이렇게, 네,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어버리면, 네, 이 부분이 우리는 주말장, 즉, 내일 장세까지 영향을 그대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자, 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왜 멈췄냐? 뉴스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 지금 뭐 종목들 이야기들 조금 나오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반등, 뭐, PCE, 전년 동기 2.3% 올랐다. 요런 내용일까요? 네. 미국의 10월 PCE,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죠. 네. 요게 지난해 대비 2.3% 정도 상승했다. 그래서 직전에는 2.1%였는데 다시 올라갔다. 즉, 에너지를 제외한, 네, 근원 쪽은 뭐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 소비 지출의 물가 지표, 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네, 개인이 생각하는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그러면은 금리를 낮출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12월에 일단 FOMC가 열려야 되는데, 물가가 조금 올랐다라고 한다라면 주가 내려갈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 GDP 성장률이 2.8로 집계가 되었다. 소비자 지출 부분은, 네, 3.5% 상승했다.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또 낮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어제는 보통 보면은 주가 좀 내려가는 형태가 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도요. 근데 은행주들이 조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또 이렇게 작용한다. 야, 이게 하루에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야, 이게 좋다더라. 그래, 올라가자. 이게 나쁘다더라. 그래, 내려가자. 이렇게 주가가 움직인다고? 주식시장도 이제는, 어떤 방향이나 전체적인 어떤 포지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좀 다른가 봐요. 그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테슬라는 또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물론 테슬라뿐만 아니라 기술주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그렇다. 그죠? 네, 좀 그렇다. 차익 실현 매도에 뉴욕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 이 증시 같은 포인트는 전체 조금씩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되긴 합니다. 왜냐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뭐 비트코인이든 미국 증시든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온 부분이 있다라면 주가가 좀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한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정 세게 안 나오는 거라서 그렇게까지 뭐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긴 좀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경우에는 미국 시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짜증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점에서부터 계속 오르는가 내리는가. 근데 나스닥 기술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죠.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 증시가 어제처럼 막 흔들리는 것보다는 또 낫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안 좋네요. 그죠? 자, 엔비디아와 TSMC, AMD, 인텔 1% 넘게 떨어졌다. 그 다음에 브로드컴, ARM,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 정도로 하락했고요. 일단 뭐, 그 투자금, 보조금 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반도체에게는 뭐 악재가 되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의 차익 실현,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가상자산은 반등했다고 돼 있네요. 가상화폐. 91,000달러였던 비트코인은 5% 정도 올라서 96,000달러. 뭐, 이러면 뭐, 10만 달러 다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어제는 뭐 급락이다, 뭐 어쩐다,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오늘은 또 이거 급등인가요? 네. 왔다리 갔다리 계속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흐름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여기서 더 크게 상승한다. 그러니까 보통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더 크게 올라가기 어렵다라면은 실질적으로 매매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뭐 만약에 비트코인을 9만 달러에 샀어. 근데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맥시멈이 10만 달러다. 그럼 10%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만약에 어느 일정 수준에 샀어. 근데 여기서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게 10%다. 좀 그렇죠.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네, 최소한 10%보다는 더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물론, 네, 미국 증시가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보합이라도 좀 해줘야지. 그게 되긴 하는데. 자, 기술주들이 동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이제 휴일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하락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면은, 네, 조금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죠? 자, 현대차 주가가 어제는 그래도 좀 잘 버텼는데 4년간 자사주 3.5조 이상 소각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3.5조면은 많은 편이죠. 근데 이게 예상이에요. 예상. 네. 지금 현대차는 전날 공시를 통해서 1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공식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무조건 호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동차에게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고요. 보통주 8천억, 우선주 470억, 그 다음에 이웃비는 745억, 사무비는 47억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에 비례해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자사주는 임직원 성과급 재원을 제외하고 전부 소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네요. 네. 이거 1조 원 정도는 우리가 기대를 했었던 거고, 이 현대차에게는 가장 네, 중요하고 가장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일단은 그동안 현대차에게 기대해 왔었던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또 다른 기대감. 왜냐면 이거 안 나와가지고 막 실망하신 분들 많았잖아요. 근데 현대차에게 좋은 소식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는 랠리를 멈췄는데 그래도 네, 올라가니 다행이다. 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현대차 증권은 유상증자를 해버렸어. 네, 시총에 육박하는 유상증자 앉았습니다. 네,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갖고 있으면 팔아버리세요. 이런 유상증자는 질이 나쁜 유상증자예요. 증권사가 그것도 네, 증권사가 지금은 돈이 부족해서 유상증자한다 그러면 좀 너무하잖아. 그죠? 네, 요거는 그것도 여기 있네. 현대차 그룹이 설마 그것도 증권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생각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다. 야, 배당주를 믿고 대부분 자산 투자 맞죠? 이거 당연한 거잖아. 이거 다시 봐야 되겠는데 열받네 또. 현대차 그룹이 설마 그것도 증권사가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시가총액에 맞먹는 주주배정 유증 말이 됩니까? 네, 이런 건 바로 팔아버려야 됩니다. 이런 거는 네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유상증자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네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결코 우리한테 네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열받는 일이죠. 네,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3자 배정 유상증자로 간다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나쁘지 않을 건데 뭐 이런 주주 배정으로다가 이렇게 이런 걸 에이 더러운 놈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건 누가 청약이나 들어가겠습니까? 열받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팔아버리고 마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열받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네, 산타랠리 과연 오겠느냐? 와, 이제 11월 말이 지났는데도 안 오면은 조금 그래요. 네, 안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하고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뇌피셜로 그칠 수도 있어요. 근데, 배당 기준이 조금 뒤로 밀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산타랠리도 조금 늦어져야 된다.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산타랠리가 나오는 게 연말 시점에서의 기대감, 그 다음에 배당주 랠리 같이 합쳐져가지고 진행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산타랠리보다 그냥 연초 시점,
그러니까 내년 초반부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더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본다라면은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연말 랠리에 대한 분위기가 희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연초 랠리는 또 연초 랠리고, 그죠? 배당주 랠리가 조금 뒤로 갔다고 하더라도 지들이 가야 될 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조금 요거는 산타 랠리가 올 것인가? 열받습니다. 네. 근데 여기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진짜 우리나라는 좀 너무 빠지는 것 같긴 하다. 이 수익률이라는 부분들이 물론 이 어닝 쇼크니 뭐니 이런 거 사실 이게 다 증권사가 만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이 자식들이 지들끼리 마음대로 막 해놓고 근데 경기가 좀 안 좋아져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도 조금 저는 좀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팔아먹으려고 그런 모습 아니겠는가 이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현대차 자사주 1조 원 매입. 근데 이거는 거의 1년 정도를 질질 끌면서 이제 연말쯤 되니까 발표를 한 거야. 1조 원 매입. 얘네도 참, 그리고, 트럼프 김정은 대화 추진. 이 대북 관련주. 대북 관련주가, 이거 진짜 좀 짜증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는 전영현, 주축 위기로 극복을 본 게, 이 수장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닌데, 수장을 바꾼다고 되는 게, 물론 수장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대장을 바꾼다고 될 게 아니라, 뭘 해줘야지 되는데, 얘네들이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긴 하다, 그죠? 근데, 경영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겠지, 그죠? 일단 주가는 올려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게임주도 요즘에 반등하고 있잖아요. 게임주들. 카카오 게임즈, 시프트업, NC소프트가 잘 올라요. 그 다음에 컴투스. 많이 내려간 종목군들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11월 15일 대비해서 11월 27일은 주가 상승이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게임주들이 너무 내렸다는 거죠. 크래프톤 제외하고요. 나머지들은 너무 내렸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올해는 실적 부진, 신작 부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부진했는데 근데 최근에 엠마켓 수수료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게임사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독과점 및 인앱 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에 대한 집단 조정에 나섰다. 그러니까 니네들 너무 우리한테 수수료 많이 떼어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에 국내 게임사들의 실적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근데 게임주들은 진짜 좀 각성을 해야 되는 게 맨날 똑같은 그런 가챠 같은 그런 무슨 도박 게임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게임들 광고들 보셨죠? 3,000 뽑기, 8,000 뽑기, 16,000 뽑기 그냥 니들이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뽑기 이런 그런 걸로 광고로 다 가잖아요. 근데 게임이 다 똑같아. 그죠? 나는 똑같은 게임 광고를 계속 하는 줄 알아요. 왜냐면 유튜브로 보면 이제 광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좀 뭐라 그럴까요? 뭔가 좀 신선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고 항상 돈벌이에 집중되는 그런 거. 역대급 게임이다 해서 가보면 똑같아. 어떤 게임이다 해서 가보면 똑같아. 이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실망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리니지의 어떤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게임으로 성공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콘솔 게임으로 많이 들어가죠. 콘솔 게임이 뭐냐면 닌텐도나 또는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그런 거, 그다음에 엑스박스 이런 거, 시프트업 같은 게임, 시프트업 같은 애들, 요런 애들이 이제 콘솔 게임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프트업, 그다음에 시프트업이 뭐였죠? 얘네가 하여튼 총 쏘고 달려다니고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임들 콘솔 게임으로 좀 들어온다. 제가 게임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게임을 잘 몰라요. 아는 척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여기 펄 어비스의 붉은 사막 이런 것들이 콘솔 게임인가요? 7개가 돼 있지. 이건 다 모바일인가? 처음 보는 게임들. 아무튼
게임도 모르면서 게임 이야기하고 있어. 네, 미안해요. 네, 근데 콘솔 게임으로 넘어가는 것이 지금은 오히려 더 네, 이득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게임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돈, 네, 이 개발비 이런 게 너무 많이 들긴 하죠. 근데 그래서 이 수수료를 일단 좀 떨어뜨리게 되면 영업이익이 좀 증가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도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시간을 조금, 네, 늦게 잡아가지고, 네, 네, 시간이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일단 진행을 하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주가가 좀 위에서 눌러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선반영한 것이다. 라면은 오늘 그래도 반등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선 반영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침까지는 더 내릴 수가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제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네. 그죠? 네. 반도체 제외하고는 그게 나쁘지 않았잖아요. 이게 지금은 우리는 그냥 보합 수준에서 움직이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떨궈주는 형태. 오늘은 주가가 더 내려가지 않으면 일단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금통위가 있잖아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할까요? 요거 뉴스 안 나와 있나요? 금통위 한번 볼까요? 금통위를 봐야 돼요. 금통위 한 번만 봅시다. 네. 동결 전망이라고 인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늘까지는 인하를, 왜냐면 12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왜 동결을 하고 숨고르기를 들어가는 걸까? 환율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 네. 그 다음에, 연준이 금리 인하. 우리는, 네,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네, 경기 안 좋아요. 지금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서 해야 되는데, 큰일이네. 네. 3.25로 동결할 것이다. 이게,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감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경기 침체, 우리는 경기 부양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줘야지. 지금 아니면은, 물론 이제 FOMC에서 진행하면은 또 내릴 수 있겠죠. 네, 내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낮춰야죠. 네, 이번에는 낮추고 가야지. 그 다음에 내년에도 성장 못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네, 회복이 너무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뭐 정부에서 뭐 부양책, 나라에 돈이 없는데 뭐 부양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금리라도 인하를 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인데, 이게, 한번 이런 기점을 놓치니까 완전히 이렇게 꼬여버리잖아요. 전부 다. 굉장히 안타깝네요. 네.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라면은, 일단 시장에게는, 긍정적인 요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금리를 동결한다, 금통위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 적은 없었으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답답하네요. 네. 답답합니다. 전문가들이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따가 장중 시황 때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